공난숙은 호텔 귀빈실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와인잔이 반쯤 기울어져 호텔 귀빈실 공기가 유리처럼 얇아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올라온 보고서 첫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진짜 주영채 귀국. 공항 CCTV, 출입국 도장, 캐리어 색상까지 또렷했는데요. 반가워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손끝이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차정원을 주영채로 앉혀 권양과 사돈줄을 꿰고 있었고요. 결혼 발표 문구까지 문안 준비가 끝나 있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진짜가 돌아왔다니 공난숙은 눈을 한 번 감았다 떴습니다. 좋아, 오늘 결론 낸다. 오전 내내 호텔 로비는 조용했는데요. 조용함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날이 있더라고요. 정오가 지나자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두 분 도착 예정입니다. 공난숙은 잔을 밀어두고 아주 짧게 대답했는데요. 문 한 번만 열어. 그녀가 문이라고 부를 때는 늘 사람과 권한의 경계를 뜻했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허용한다.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런 뜻이었고요. 3시가 조금 못되어 먼저 들어온 사람은 차정원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밝지 않은 색의 블라우스, 눈동자 속에 숨겨둔 각오까지 공난숙은 한눈에 읽었는데요. 왔네. 정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네. 목소리가 떨리진 않았습니다. 떨려도 티는 안 내는 성격이라는 걸 공난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있다고 평가했었고요. 문이 다시 열렸고 진짜 주영채가 들어왔습니다. 여행 가방 표지가 어딘가 달아 있었는데요. 그 다름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보이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공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주영채가 앉는 동안 차정원과 마주친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미간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정도였는데도 공기가 갈라지는 듯 했죠. 둘 다 앉아. 공난숙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지금부터 긴 말 없다. 한 가지만 묻고 한 가지만 정한다. 그녀는 손을 깍지 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구를 지킬 거냐? 너 자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짜놓은 판이냐? 답은 동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가 서로를 의식했는데요. 먼저 주영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 지킬 거야. 그 다음은 가족이고. 그녀는 침을 삼키며 끝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순서가 나한테 중요해. 곧바로 차정원이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맡은 일 지킬 거야. 회사가 깨지지 않게 결과부터 만들 거고. 이름은 빌린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관리할게. 같은 방 다른 결. 공난숙은 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한쪽은 뿌리, 다른 쪽은 기둥. 비서가 종이를 내밀었고요. 공난숙이 눈으로 빠르게 흘었습니다. 박경신 생존 확인. 창고 격리. 현장 임시 목격담.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자. 비공식 접근 권한 제의. S. H. 그녀의 동공이 거의 티 안 나게 흔들렸는데요. 영채야. 공난숙이 아주 차갑게 부르며 물었습니다. 너 경신건에 개입했냐? 주영채의 표정이 무너졌다가 곧 도로 굳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버림받았어. 그래서 가둔 거냐? 공난숙의 반말이 칼처럼 짧게 들어갔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범죄야. 회사 흔들어. 주영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는 됐어. 공난숙은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오늘은 설득의 날 아니야. 선택의 날이야.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는데 또 다른 쪽은 이상하리만큼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건 뭐지? 그녀는 공난숙의 눈을 잠깐 봤는데요. 신호는 분명했죠. 흔들리지 말 것, 흔들리는 걸 정리할 것. 영채야, 병원 들어가. 공난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부터 치료받아. 주영채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는데요. 엄마, 나 제정신이야. 저 가짜가 내 이름 훔쳐서 앉아. 공난숙이 딱 한 음절로 내리꽂았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위험해. 너도 우리도.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주영채는 문 쪽으로 한 발 뗐다가 멈춰섰고요. 고개를 돌려 차정원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너 나 없이 버틸 수 있어? 차정원은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 자리 비었을 때 내가 채웠잖아. 버텨볼게. 웃기지 마. 내가 버티는 동안 나는 돌아와. 주영채의 입꼬리가 흔들렸는데요. 그건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에 둘만 남자, 공난숙이 물컵을 건드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원아, 착각하지 마. 알아. 내가 더 나아서 고른 거 아니야. 내가 더 유용해서 고른 거야. 그것도 알아. 좋아. 그럼 이걸 알지. 유용함이 끝나면 선택도 끝난다. 공난숙은 아주 건조하게 이어갔습니다. 대신 내가 결과로 판을 지키면 나는 내 이름을 끝까지 가려준다. 차정원은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그럼 더 단단하게 지킬게. 그 무렵 건양 본사에서는 한혜라가 단독 점검표를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동안에도 그녀의 기준은 한결같았는데요. 사람은 바뀌어도 구조는 안 흔들려야지. 서류 맨 위에는 세 단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요. 균형, 교체, 잔영. 한혜라는 그중 교체에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얼굴 말고 시스템.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영채 보호자 확인. 공난숙은 아무 말 없이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야 혼자 있을 때만 보이는 미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안하다와 필요하다가 한꺼번에 겹치면 사람 표정이 묘하게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기록은 남겨. 설명은 짧게. 밤이 되자 정신병원 복도의 발소리가 뜸해졌습니다. 주영채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빛을 계산했는데요. 순찰 간격, 창틀 나사, 비상문 사이 거리. 지금이야. 아주 작게 중얼거리더니 창틀을 비틀고 몸을 낮춰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은 거칠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흙 냄새가 올라오고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들렸고요. 담장을 넘자 멀지 않은 곳에서 헤드라이트가 2번 깜박였는데요.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도 뛰어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먼저 문 두드리면 저쪽이 숨가빠지겠지. 그 시각 차정원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에게서 메시지가 온 뒤였습니다. 영채야, 날짜 잡자. 손이 잠깐 멈췄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쥔 것과 빼앗긴 것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잡고 싶고 놓고 싶고. 그 두 감정이 번갈아 올라왔고요. 현관 아래에서 종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발밑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출생기록 정정, 이름 사용 승인, 임시 등록 결제.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펜 글씨가 있었어요. 내가 앉은 자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안다. 그 필압 점 하나 찍는 습관 정원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눈을 감고 이마를 눌렀죠. 숨지 말자. 다음 날 새벽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가 여러 명에게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문손잡이 아래를 확인하세요. 본사 로비 자동문 아래 얇은 봉투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고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문장 하나. 스위트룸 문 앞 겹친 그림자. 그리고 사랑한다면 같이 봐. 기록도 같이 남겨. 서늘한 문장이었는데요. 누가 보냈건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한혜라는 즉시 시스템 변경안을 확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비공식 접근 전면 차단. 공식키, 긴급키, 기록키 셋이 서로를 감시. 오전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나오던 차정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하늘이었습니다. 정원 씨, 오늘 괜찮아요? 정원은 잠깐 웃었습니다. 괜찮은 척은 할 수 있는데요. 진짜 괜찮은지는 아직 몰라. 하늘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누가 나갔대요. 정원은 알아라고만 짧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현관 봉투의 필압, 글씨 습관, 문장 끝에 점.
그 모든 게 어젯밤 그림자와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점심 무렵 공난숙과 하네라가 호텔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건넨 말은 인사치레 뿐이었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 많으시죠? 그 한 줄들 속에 칼집이 숨었습니다. 하네라는 보고서를 깔끔히 접으며 사돈이 될지도 모를 상대에게 속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구조. 그게 그녀에게도 공난숙에게도 최우선이었지만 방법은 달랐죠. 하네라는 시스템으로, 공난숙은 사람으로 묶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보고 다른 길을 택하는 사이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 건 예의였고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공난숙이 먼저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내가 앞에서. 어디서요? 강변. 혼자가.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밤 강변. 바람이 수면을 밀어냈고 가로등원이 물 위에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서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영채였습니다. 둘은 잠깐 서로를 보기만 했습니다. 말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밤들이 있거든요. 주영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래. 내가 내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 봤어. 잘하더라. 고마워. 짧은 인사들 사이로 본론이 들어왔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 뭔데? 이름은 내가 가져갈게. 자리는 내가 지켜. 대신 조건이 있어. 말해. 회사 안 흔들리게 내가 앞에서. 내가 돌아와 이름 받을 날이 오면 내 입으로 말해. 돌려주겠다고. 그 약속 깨면 너도 공난숙도 다 드러낼 거야. 차정원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들었습니다. 받아. 쉽게 받네. 지금은 그게 회사의 이익이야. 이익이면 난 받아. 차갑다. 따뜻한 척해도 계산은 해야지. 둘은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슬펐는지 시원했는지는 각자 달랐고요.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네라였습니다. 2차 프레젠테이션 승인. 조건 결과 공지와 리스크 공지 동시 게시. 차정원은 메시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구조가 먼저야.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 구조가 내 이름을 살려내는지 지켜볼게. 그리고 덧붙였죠. 흔들리면 난 돌아간다. 그때는 거래 같은 거 없어. 다음 날 아침 비공개 점검 자리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공난숙, 하네라, 차정원, 진세훈. 공기는 적막했는데요. 적막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요. 오늘의 적막은 각자 계산이 끝났을 때 나는 소리 없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하네라가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새 레이어 키 적용했고 기록키가 상시 감시합니다. 비공식 접근은 원천 차단. 진세훈의 눈썹이 스쳤습니다. 제 권한은요? 하네라가 정면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범위 내로 축소. 공난숙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훈아. 네. 사람 지키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문 열면 그건 통제야. 도와 아니고. 저는 말 줄여. 반말은 부드럽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진세훈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와 통제의 경계. 그 얇은 선을 그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까지는. 회의가 끝나갈 즈음 비서가 들어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외부 제보. 스위트룸 사진 유포 경로 후보. 내부자 가능성 낮음. 외주 보안팀 경유 가능성 높음. 공난숙은 종이를 접으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아니네. 하네라는 간결하게 받았습니다. 아웃소싱 라인 교체 들어갑니다. 그 한마디에 칼날이 들어있었지만 누구도 상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상을 주지 않으려면 오늘은 구조를 바꾸면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점심 후 차정원은 디자인층으로 올라가 새 콘셉트 보드를 펼쳤습니다. 균형, 교체, 잔향. 선과 면이 너무 깨끗하면 남는 촉감이 없다는 걸 이번 시즌엔 뒤집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텍스처를 얹듯 선을 분해했다 합쳤습니다.
사람도 브랜드도 잔향이 남아야 기억되더라고. 일할 때만큼은 불안도 잠깐 물러나더라고요. 손이 바쁘면 마음이 잠깐 조용해지니까요. 그날 저녁 공난숙이 호출했습니다. 정원아, 내려와. 응. 오늘 발표 좋았다. 고마워. 고맙단 말 쉽게 하지 마. 결과로 말해. 알았어. 그리고 기억해.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유는 내 마음 때문이 아니야. 판 때문이야. 그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 그럼 오래 갈 수 있겠다. 공난숙의 말투에는 칭찬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있었고요. 인정이 때로는 칭찬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밤늦게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발신자 미확인. 내일 정오 골목. 옛날 편의점 뒤. 차정원은 알림을 끄고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촘촘했고 그 불빛 사이로 자기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했습니다. 이름은 빌렸고 자리는 맡았고 결과는 내 몫이라는 말을 스스로 되뇌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용히 마음속 약속만 남겼죠. 돌려줄 시간은 내가 앞에서 말한다. 정오 약속한 골목. 붉은 벽돌이 뜨겁게 달아올라 냄새가 났습니다. 주영채가 먼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왔네. 왔지. 어제 제안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 줄게. 뭔데? 어릴 때부터 나 편지 끝에 점 하나 찍는 습관 있었어. 내가 그걸 알아보더라. 공부 많이 했지. 그렇지. 내가 내 기억을 꿰고 있으니 이제 내 기억 하나만 빌릴게. 오래 빌린 자리에서 사람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차정원이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서 웃는 연습을 하고 다음엔 버티느라 표정이 굳고 마지막엔 계산이 끝나서 눈이 차가워져. 지금은 어느 단계야? 계산 끝. 무섭네. 무서워야 실수 안 해. 둘은 서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 모를 만큼 동시에 고개가 돌아갔는데요. 돌아선 뒤에도 마음속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돌려줄 시간은 언제로 잡을까? 그 시간표를 누가 쥐고 있는지 둘 다 알고 있었지만요. 그날 오후 한혜라가 내부 공지를 띄웠습니다. 비공식 출입 금지, 기록키 상시 동작, 신제품 콘셉트 2차 검수 통과. 그녀는 누구에게도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공난숙과의 사돈건이 순조롭길 바라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부러 깨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버티면 사람은 덜 흔들려. 그녀의 방식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공난숙에겐 사돈으로 맞을 수 있는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서로 부탁하지 않는 사이, 그러나 결과로만 대화하는 사이. 그게 가장 안전했습니다. 저녁 회장실. 진세훈이 찾아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장님. 왜? 전 지키고 싶어요. 누굴? 영채요. 사람을 지키려면 그 사람을 믿어. 자리를 지키려면 기록을 믿고. 둘을 섞으면 다 망가져. 노력해볼게요. 노력은 보고서에 안 남아. 결과만 남아. 명심할게요. 반말이 가볍게 툭툭 던져지는데 그게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경계가 분명하면 덜 흔들리니까요. 밤이 다시 깊어질 즈음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그 문장을 업무 알림 정도로만 분류했고요. 한혜라는 시스템 로그를 한 줄 더 늘렸습니다. 기록이 버틴다. 차정원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다듬었습니다. 문장 하나를 지우고 숫자 하나를 더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은 말수가 줄어드는 법이죠. 주영채는 창문 난간에 팔을 걸치고 도심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돌려줄 시간 내가 정해. 며칠 뒤 프레젠테이션 날. 차정원은 무대가 아니라 회의실에서 손으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전보다 선이 부드러워졌는데요. 부드러움 안에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잔향을 남기는 결이었고요. 한혜라는 좋아라고 한 단어만 남겼습니다. 공난숙은 계속 이렇게 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은 오래 가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던 파문은 한 번 더 밀려왔습니다. 외부 언론이 냄새를 맡았거든요. 권양, 며느리 후보 병원 입원 같은 문장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즉시 대응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건강 사유로 휴식 중. 사생활 보호 요청. 회사의 입으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해라는 동시에 내부 채널에 올렸습니다. 추측 확산 금지. 공식 공지 외 발언 자제. 시스템과 사람이 따로였지만 동시에 움직였고요.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변을 다시 걷던 주영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내가 말할게. 이름 돌려줄 시간.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알아. 우리 시즌 끝나고 구조가 더 단단해지면 그때. 그래. 대신 약속해. 그때까지 판 흔들지 마. 약속. 그리고 하나 더. 뭔데?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네가? 응. 내가. 내 입으로. 좋아.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의 심장에 오래 남는 종류였죠. 이상한 동맹, 그러나 필요한 동맹. 이름과 자리, 구조와 결과, 네 단어가 서로를 물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침. 공난숙은 동전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오늘은 동전 없이 가자. 반말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녀는 비서에게 짧게 말했다가 끊었습니다. 사돈 준비는 계속. 이름은 보류. 한혜라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지나치게 친해지지 않는 것이 두 집안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친하면 기대입니다. 기대면 약점이 생기고요. 그 약점은 늘 가장 먼저 공격받습니다. 오후 늦게 차정원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바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평범한 하루 위에 비범한 결심을 얹어야 오래 가니까요.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가되 돌아올 길을 남겨. 스스로에게 준 과제이자 나중에 지켜야 할 약속이었죠. 밤 호텔 귀빈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공난숙은 마지막으로 문을 점검하듯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문이 한 번만 열렸고 그 한 번이 길을 바꿨습니다. 내일도 문은 열리겠죠. 다만 이제는 키가 3개고 기록이 지키고 사람이 감당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스템은 남고 이름은 돌아오고 자리는 검증된다. 그리고 덧붙였죠. 내가 고른 건 끝까지 버틸 구조야. 멀리서 진세훈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그는 긴 메시지를 쓰다 지우다를 반복했습니다. 사랑해와 미안해 사이에서 손가락이 맴돌았고요. 결국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언젠가 한 문장으로 배웠으니까요. 보호와 통제의 기록과 신뢰. 그 얇은 선 위에서 그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주영채에 대한 구원 욕망이, 다른 한편에는 차정원을 잃지 않겠다는 소유 욕망이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둘을 섞으면 다 망가진다는 말을 들었지만 인간 마음은 그렇게 단정하게 나뉘지 않잖아요.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창턱에 기대 앉아 도심의 불빛을 샜습니다. 하나, 둘, 셋. 셀수록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름은 내 거, 자리는 잠시 그의 거, 구조는 회사 거. 그러면 자기 몫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휴대폰 메모에 적었습니다. 돌아올 때 무너뜨리지 말고 갈아 끼운다. 복수보다 복원이 더 잔인할 때가 있거든요. 완전히 바꿔버리면 누구도 예전으로 못 돌아가니까요. 그녀가 원하는 건 누군가의 파멸만이 아니라 전부의 재배열이었습니다. 엄마의 선택도 정원의 야심도 세훈의 사랑도 각자 제자리를 다시 찾게 만들되 그 과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차정원은 탁자 위 봉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도장, 서명, 날짜. 이 모든 서류들이 언젠가 벗어야 할 코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코트는 따뜻하지만 영원히 입고 있을 수는 없어요.
대신 그 코트를 걸어둘 옷걸이, 그게 구조였습니다. 옷걸이가 튼튼하면 다음 사람도 그 코트를 걸 수 있고 제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끝까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짧은 다짐이었죠. 그리고 화면의 점 하나가 깜박였습니다. 미확인 발신자. 내일 10시 본사. 회의실 B. 문장은 짧았지만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보였죠. 네 사람 공난숙, 한혜라, 차정원, 주영채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자리를 정리하며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기대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등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권양 혼사 발표 임박. 공난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발표 미뤄. 이유는 안 묻는 게 좋고. 한혜라는 내부 공지에 문장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일정은 유동적. 단계별 승인 후 재공지. 둘은 평행선을 걸었습니다. 한쪽은 집안을, 다른 쪽은 회사를. 서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서로의 빈틈을 감지하고 그 옆을 비켜갔습니다. 저녁 주영채는 혼자 강변을 걸었습니다. 돌부리에 신발 앞코가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툭툭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할까? 다이얼을 누르다 멈췄습니다. 지금의 통화는 설득이 아니라 충돌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화면을 지우고 바다 같은 어둠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말할게. 내가 돌아갈 때 내 입으로.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어딘가로 흩어졌고 대신 그녀의 걸음만 또박또박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은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수치가 안정적으로 보이자 그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은 덜 흔들렸네. 그 웃음 끝에 떠오른 건 주영채의 말이었습니다. 약속 깨면 다 드러낼 거야. 그 경고가 자물쇠처럼 가슴에 걸렸지만 묘하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돌려줄 시간이 오면 돌려주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그녀에게도 하나의 구조였거든요. 구조가 있으면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밤이 늦어갈 무렵 공난숙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빛은 균일하지 않았고 그 불균일함이 도시를 살아있게 만들었죠. 그녀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스템은 남고 이름은 돌아오고 자리는 검증된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딸은 언젠가 돌아온다. 다만 판이 버틸 때 돌아와야 한다. 그게 그녀가 선택한 잔인한 사랑의 방식이었고 오늘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제 막 제대로 시작입니다. 돌아온 진짜를 어떻게 다룰지, 가짜로 앉힌 자리로 무엇을 지킬지, 사랑이 보호인지 통제인지, 기록이 방패인지 족쇄인지 매 장면이 조금씩 답을 낼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오늘 만든 구조가 내일을 버티게 하고 내일의 약속이 모레의 이름을 제자리로 데려온다는 것. 그래서 모두가 각자 방식으로 똑같은 문장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말자. 그리고 돌려줄 때가 오면 내가 먼저 말하자. 그렇게 밤이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은 밤, 그러나 모두에게 필요한 밤. 다음 장면은 곧 열릴 겁니다. 문이 한 번 더 열릴 때 동전은 굴려지지 않을 거예요. 이미 각자의 손바닥이 앞면과 뒷면을 다 쥐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